보는 거야. 뭐 고졸이 뭐 떴고 귀천에 어디 따로 있습니까? 저한테 죽여놔야 되면.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요. 변호사 송우승이라 합니다. 이거 한 장 받으시오. 세금 좋지. 세무 쪽은 내가 얼마든지 물어올 수 있다. Your heartbeat so near me, but I can't break it. How easy you control me. Look at the state I'm in. You got me jumping like I'm up and down. I'm inside out again. You keep me running till the sun goes down, till the sun comes round again. Why do I love you? Why do I care? I keep on chasing you, I'm going nowhere. Why can't I hate you? Why don't I dare? Thought I saw an angel, but there ain't nothing there. Why do I love you? Why do I care? 대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대구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병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왔어요. 대구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저 TBC에 근무했었죠. TBC에서 뭐 하셨어요? 라디오 PD로. 전 라디오 부스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고향이 이쪽이니까 아, 고향이 여기세요? 어렸을 때 오래 살지 못했지만 뭐 유년기는 이쪽에서 보냈으니까 그냥 내 고향이구나 뭐 그런. 몇 살까지? 4살인가 5살까지 있었다고. 대구에서 또 촬영도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예. 지금은 이제 대구시로 들어왔죠. 달성구에서. 예. 과학관 있죠. 대구 과학관 거기서. 소동이 잠시 있었다고. 뭐 영화를 이제 다 보셨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북에서 쿠데타가 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쿠데타가 나기 직전도 찍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제 오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북 영화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반공 영화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친박 단체 쪽에서 아마 좀 항의 시위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열차 오시면서는 뭐 하셨어요? 책 봤습니다. 뭐 이렇게 최근 OTT 비즈니스에 관련된 뭐 그런 책들. 이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두루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뭐 이제 내러티브나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영화 일을 하긴 하지만 뭐 저도 방송 뭐 웬만한 이제 미디어들은 다 한 번씩 겪어봐서 이제 모바일 OTT가 이제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관심에서 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도중이라든가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상당히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진지하시고 우직하시고 신체 치료와 거의 다름없는 그런 장면들이 북한군의 모습도 핵의 운용 이런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검증이 되었다.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뭐든지 다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인데 마치 학술세미나 하는 현장에 와서 다른 전문가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듯한 단순히 군사 정보가 아니라 뭐 이 국가의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해박하세요. 여러 가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의료 지식이 상당히 박씨께서 의대를 중퇴하셨나 좀 싶더라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예, 오면서 뭐 이것저것 주전부리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커피 한잔 하시고 예, 그러시죠.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에서 도착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열애선에서 그럼 몇 페이지?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네, 지금 뭐 간만에 전국 영상이 나오고 키가 어떻게 되세요? 80 뭐 한 1, 2 정도 되잖아요. 수술한 뒤는 이제 키도 줄어가지고. 아 맞아, 얼마 전에 허리 수술하셨죠? 좀 괜찮으세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뭐 추억을 소환하는 느낌으로 TBC를 가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극장에서 한번 대구의 대표적인 극장 어딘지 아세요? 지금 대구극장은 헐렸을 거고. 아 대구극장에 대한 기억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항상 TBC에서 일할 땐 대구극장, 그땐 뭐 멀티플렉스가 이제 막 하나 생겼나? 그랬었죠. 대구극장이 그래도 한 1000석 가까이 되지 않았었나요? 대구에 있을 때는 대구극장 꽤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극장 근처에 있는 극장인데 그 만땡땡 극장이 멀티플렉스로 네, 다 대구의 네. 최대 장점이 극장이 동성내에 몰려 있다는 거니까. 그 극장 그런 면에서 참 영화제하기 좋은 도시인데. 대구에서 영화제를 저는 대구도 좀 긍정 검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국에서 도시 구조 형태로는 영화제나 이렇게 각종 페스티벌 형태의 도시명 페스티벌을 하기에는 저는 대구만한 도시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일단은 극장으로 이동하면서 예, 계속 차츰 더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그 영화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혹이 오르페우스 니그로라고, 그냥 우리로 이제 번역하면 이제 흑인 오르페우스라고 번역될 수 있는 작품인데, 이게 아마 칸느에서 1970 몇 년도에 아마 그랑프리를 받았던 작품인데. Ela recebeu, sim. Meu coração é como um passarinho saciado por uma gota de orvalho. Obrigado, Euridice. Obrigado por esse novo dia. 근데 그걸 이제 처음 이제 보고 좀 여러모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 당시는 이제 뭐 정말 어릴 때고 아직 이제 지리나 세계사를 공부를 못할 때니까, 그게 이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배경으로 뮬레토들이 다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뮬레토의 인종은 나오지 않아요. 미국 영어를 쓰는 이제 뭐 미국 영화는 이제 많이 봤지만 뭐 그런 영화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봤으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영화라는 이제 창으로 보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창, 참고로 뭐 1980년대는 뭐 여행자여도 없었고 해외를 나갈 수도 없었고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창이 영화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죠. 뭐 당연히 그 당시 뭐 여행 프로 같은 것도 공중파에는 없었던 시대니까.
10대 20대 때는 특히 20대 때는 거의 일주일이면 한 20개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두세 개씩은 그때 봤으니까.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최근 마지막으로 본 건 코코? 코코. 예, 픽사예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 나도 좀 한 십몇 년 그쪽 일을 좀 했었어서. 언제나 픽사 작품을 보면 이제 기가 죽거든요. 우린 언제 저런 거 만드나 좀 기가 죽어서 또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재밌게 잘 봤고 또 뭐 감정도 울림이 있었지만 우린 저런 거 언제 만드나 뭐 그런 또 좌절감도 같이 느끼면서 봤던. 실제로 아까 애니메이션도 하셨다 그랬는데 되게 많은 직업을 거쳐가셨어요. 어떤 걸 하셨죠? 조금 너무 엉덩이 가벼운 거 아니냐 이제 의구심 및 의심을 하실 수 있을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내러티브 콘텐츠하고 연관이 안 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뭐 좀 생각보다는 뭐 기술 투자 뭐 CG 업체 뭐 기업 콘텐츠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대기업군들 뭐 컨설팅 뭐 한 20가지 정도 일은 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찌됐든 좀 한국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저희가 포도주라는 이제 와인이라는 걸 얘기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포도주, 그다음에 이제 포도의 품종, 그러니까 묘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때루아, 그래서 이제 토양까지 얘기를 좀 하는데 한국이 이제 포도주는 뭐 급급하게 지금 만들어서 뭐 몇 개의 브랜드는 만들어졌는데 비료와 농약과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농부들의 약간 힘듦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때루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소망이 좀 담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쪽으로 좀 갔었고 뭐 굉장히 제가 늦은 나이에 사실은 이제 은퇴할 나이에 포도주를 직접 만드는 이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지금도 뭐 어쨌든 메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 혹은 많은 기업들과 함께 좀 좋은 때루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철저하게 이제 대중 영화를 지향을 한 거지 뭐 메시지 영화나 뭐 어떤 다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주로 했던 얘기는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제 성찰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변호인에서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그 곽도원 씨가 보냈던 차동현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다 신념은 있는 캐릭터.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신념을 이제 성찰하느냐, 성찰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전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성찰이 아닌가. 주인공은 어찌됐든 그거를 하도 저희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묻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가는데 이제 어찌됐든 안타고니스트는 그냥 뭐 한번 이제 신념이 생기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는. 어찌 보면 이제 시대를 좀 초월해서라도 성찰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과 사회와 뭐 이런 쪽을 건강하게 만드는 저런 좋은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결혼 전이시잖아요. 뭐 전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고요. 너무 나이가 먹어서 전후를 따지기는 좀. 혹시 썸은?
저는 개인적으로 썸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썸이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썸이라는 게 생긴 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우리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 기제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한때 뭐 썸 액츄얼리라는 이제 작품도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굉장히 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멜로를 모르는 네가 썸을 얘기한다는 건 넌센스다라는 주위의 만류에 때문에 작품화는 안 했습니다. 아니 멜로를 모르신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웹툰 보면 멜로가 하나 있어요. I unconsciously lose each other when we both can't stop thinking about our first time, first step, yeah. The moment I saw those beautiful eyes, so sure emotion is pure with faith, someone that I can trust all of my life, someone who 19세기 영국 시인이 쓴 이제 시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뭐 그런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랑의 이제 그 유효 기간에 대한 얘기죠. 역시 이제 경험이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제 아쉬움들이 이제 역시 작품에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다행히 이제 심사위원들이 남자라서 이제 사연 여러 개 받았는데 저도 그 뒤로는 좀 더 이상 멜로를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절필을 한 상태입니다. 절대 안 먹어요. 절대? 네. 왜 절대?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뭘 들고 있으면 좀 신경이 자꾸 쓰여서. 방해 안 예, 예. 커피도 안 드세요? 예, 커피 정도? 커피 드시네요? 예, 예. 아메리카노? 네, 뭐 저는 다 좋습니다. 저는 아이스로 좀 부탁을. 겨울에?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보통 극장에 오실 때 영화의 선택 기준이 저 같은 이제 영화 광 출신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 이게 약간 이제 뭐 광이라고 한다면 뭐 어쨌든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좀 본 사람들 이제 영화광들이라고 하니까 뭐 일종의 뭐 약간 음식으로 따지면 미식가처럼 한다 그러면 다 먹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미식가라기보다 이제 대식가라서 많이 본 타입이어서 장르를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영화를 와인에도 비교하시고 먹는 거에 비교를. 저는 먹는 것도 어쨌든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라서 음식 문화나 저희가 보는 문화나 이제 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낸다는 면에서 같은 거 아닌가. 현대 사회로 오면 올수록 저는 어찌됐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엇으로 시간을 보낼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4차 산업의 핵심도 그걸 봐야 되지 않겠나. 4차 산업 중에서 어쨌든 제일 핵심적인 건 아마 무인차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인간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남은 시간을 뭐 할 거지?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인간 본성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4차 산업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저도 평소에 만나뵈도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얼굴에 이제 과도한 지방이 생기면 이제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 잘 안 나옵니다. 전우민 흥행을 하셨을 때도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표정의 변화가 얼굴에 희노애락이 잘 표현은 원래도 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기쁘셨어요? 많은 분이 보신다는 건 뭐 저희의 소망이니까 그런 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에 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사실 하셨어요. 왜냐면 뭐 그 관심사가 이제 쭉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것도 이제 그때 이후였지. 나중에 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어쨌든 본질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왜 이렇게 진짜 부산 지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시던 분이 돈을 버는 변호인이 왜 인권 변호사가 되었나. 그 실존적 변화에 조금 더 저는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내 상고 출신 고졸 기출지도 않아. 이 악물고 실력으로 버틴다 이가. 저한테 죽인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세금 쪽 어떻습니까? 세금?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멋지다. 니 변호사 맞지? 변호사님아, 내 좀 도와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따지면 30년 정도 한 거고요.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고 한 거는 뭐 한 영화 나오기 한 4, 5년 전? 웹툰이라는 건 젊은 사람밖에 안 봅니다. 그리고 웹툰이 굉장히 이제 수고스럽거든요.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이분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대통령으로밖에 기억이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관심 가는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는 것부터 모든 거는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화되는 순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순서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워낙 많은 이제 관심사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다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세상에 좀 필요한 얘기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더 하는 거죠.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작가가 붙는다든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쨌든 스태프하고 배우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니까. 그럼 변호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너무 젊은 친구들이 기죽어서 살아서 세상에 항상 옳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적응하지, 순응하지라는 쪽에 포커스가 좀 옮겨간 듯한. 이 세상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에 좀 지쳐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 그렇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그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젊은 분들이 보고 이게 세상은 바꿔가는 거지. 세상은 이렇게 순응하고 그런 것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우 변호하겠다고. 오늘부로 송변 니는 네 편한 인생 네 발로 잡아 참기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최소한 진우만큼 무죄라고 믿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꾸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이제 시간이 남은 웹툰 같은 걸 이제 보는 젊은 분들에게 좀 만나고 싶었던 거죠. 미 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계례를 향한 선전포고. 강철비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기다라고 봐요. 냉전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니고 그냥 힘의 대립이에요.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거죠. 이게 이제 신냉전 체제의 핵심이죠. 어느 권역으로 들어갈 거냐. 거기 지금 이제 한반도가 하다가 들어간 케이스인 거죠. 이걸 지금 뚫고 나오려면 제가 볼 땐 우리가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그냥 이제 스탠스를 이제 지지하는 케이스인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뭐 어쨌든 크게 보면 여야의 두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조금 위험하다.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엄혹하게 현실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를 통해서라도 한번 좀 간접 경험을 좀 했으면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발사 준비하라.
导弹已接近东海。 좌표 불러준답니다. 좌표 바꾼다. 사령관 동지, 여긴 남조선 대전이 아니라 그냥 바다 위입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쐈어. 지시 없이 쏘라. 어찌 보면 생소한 결론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하는 게 그 결론은 그 캐릭터가 내린 결론이지 제 결론은 아니거든요. 일단 캐릭터를 하나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캐릭터를 만들면 그 뒤에 작가는 캐릭터의 노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의 그 강철의 영화 주인공인 곽철우라는 캐릭터는 외교 안보 쪽 일을 하잖아요. 외교 안보는 교과서에도 사실은 실어가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그 캐릭터는 그런 상황이면 대한민국의 이득이 뭔가라는 걸 극대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세영입니다. 내각 총리 박기현이. 그 확실한 평화는 어떻게 보장될까요? 북이 가진 핵의 반을 주십시오. 그래야 전쟁 나면 남북 모두 끝이다라는 게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끝을 안 보기 위해 우린 평화 시대를 시작할 거고요. 웹툰을 하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연출을 하게 된 케이스였지. 제가 영화를 이걸 하겠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한 십몇 년 전에 연출을 이제 여러 번 트라이를 했었을 뿐입니다. 이 영화의 스타트 자체를 그냥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차라리 대한민국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본인이 지지하거나 하는 정치적 정파의 이익에 지금 근거에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득이 뭐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전도 이득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안전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조금은 지금 어쨌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득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 본인들의 정치적 정파의 이득 생각하시는 건 자칫하면 몇 년 후에 우리는 한 100년 이상 후퇴한 나라에 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철비라는 제목은 어떻게 나오신 거죠? 거기 실제로 나오는 무기 이름이 스틸레이라는 작품이 이제 무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감독님 지금 두 작품 다 여배우의 비중이 좀 남자 배우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는 정말 좀 넌센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한식에 왜 버터하고 치즈가 안 나오냐고 항의하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영화라는 건 장르가 있고 그 장르에 필요한 캐릭터가 있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굉장히 몹시 넌센스한 일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한 이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낭만이 더 들어가 있다고 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만 강철빈이 일부러 그런 거 완전 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좀 되돌아오는 게 목표고요. 확실하게 강철빈은. 북한 1호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 우리 장군님 그렇게 부르지 마시죠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등장하면 노이즈만 됩니다. 누군지 다 아는데 그게 이제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얼마나 닮았어? 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연기 그냥 가장 덩치가 비슷하신 배우분이세요. 항상 이제 작품을 만들고 난 뒤에는 복기를 해봐요. 이게 내가 과연 잘한 걸까? 너무 이제 정서적인 격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냉철하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리고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라는 너무 프로페셔널한 캐릭터들만 나와서 너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보를 너무 많이 넣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얘기를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에 영화를 준비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얘기가 뭔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책을 내셨더라고요. 태안이라고. 태안 기름이출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태안 기름이출 사건은 뭐 저도 이제 좀 오래됐는데 IMF 관련된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IMF가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전쟁 다음으로 한국의 큰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IMF를 제대로 다룬 작품이 없어요. 이건 좀 넌센스한 거죠. 50년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그래도 꽤 여러 가지 콘텐츠들 뭐 소설이라든지 뭐 시라든지 다양한 게 나왔는데 IMF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 환경은 그 힘들다는 전후 50년대부터 저 척박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IMF를 꽤 오랫동안 이제 저도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저 역시도 뾰족한 방법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이제 사회에 끼친 영향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태안 기름이출 사건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IMF하고 패턴은 같았다. 거의 패턴은 같았다. 외부에서 어찌됐든 일이 터졌고 그거를 이제 관료들이나 정치 쪽에서는 해결을 좀 약간 놓친 거고 그 기름유출 그러니까 IMF도 그렇고 기름유출도 그렇고 피해는 국민들이 이제 극복을 해내요. 그러면 얼추 밖으로 봤을 땐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보이죠. IMF도 뭐 우리는 극복한 거 아니야? 라고 나오고 태안도 뭐 어쨌든 기름 다 닦았잖아.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상처 입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거든요. IMF 때 그 막대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붕괴가 됐거든요. 태안도 역시 물고기를 어업을 하기가 난감하고 관광업 같은 거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그냥 돈 벌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태안 주민들은 꽤 그 고통을 지금까지도 겪고 계시거든요. IMF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극복했고 하지만 상처는 어디까지 남아 있고 또 그거를 또 이용한 사람들은 또 어땠고 그런 부분들을 다룬 얘기입니다. 예전에 로봇 태권브이도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역시 그쪽에서 이제 그 롤을 역시 둔 거고 저도 이제 그럼 이제 그걸 공부를 해서 이제 내놓게 된. 그러니까 저도 오래 연구를 한 거죠. 뭐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냥 제가 썼던 이제 웹툰 봉이김선달에서는 철저하게 그냥 생활인, 오히려 이렇게 세상의 룰이나 이런 걸 오히려 지키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보편적 욕망을 가진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홍경래의 난이 터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우리를 책임지기는커녕 국가가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하는 현실에서 그러면 살기 위해서 일반 민초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조금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썼던. 그래서 19세기 전반적인 대한민국 조선의 19세기 초반에 조금 정밀하게 좀 붙여보자. 그냥 봉이김선달을 그냥 어쨌든 그냥 사기꾼 뭐 어쨌든 이런 거보다는 19세기 초반에 우리 조선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더 가까이 가보고 거기서 이제 민초들이 그 벌어졌던 19세기 초반에 어쨌든 비극적 사건들을 어떻게 대응을 했나. 그래서 뭐 주제로 따지면 각자 도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많은 제가 받았던 느낌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정부가 유리되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판단해서 이제 그려본 작품이 있죠. 불세칠의 배우세요. 저희가 이제 연극의 3요소라면 대본, 배우, 관객 이렇게 세 개를 꼽거든요. 송거라는 배우분은 이제 관객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대본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연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불세출이 배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폭이 넓은 거죠. 너 왜 그런 줄 알아?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빨갱이 잡아주니까 당신 같은 놈들이 뜨신 밥 처먹고 발 뻗고 주무시는 거야. 알겠어? 청국장이면 리태한 정찰 청국장 얘기하는 건가? 근데 리태한 정찰 청국장 대표적인 대남 강력한데? 굉장히 순발력이 좋으신 배우세요. 그 두 캐릭터가 이제 몰입도가 좀 센 캐릭터예요. 좀 이제 좀 많이 좀 들어와서 이제 몰입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메소드 연기에 있어서는 이제 도원 씨가 이제 오랜 연극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뼛속까지 메소드 연기가 이제 몸에 배신. 이제 그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분은 이제 순발력 있게 연기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영화의 동력이자 해석 같은 그런 느낌을 합니다. 내가 하늘 제일 예시하는 거지. 어떤 얘기나. 아무래도 영화 감독님이 되시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친구분들을 자주 만나세요?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자식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기 시작했으니까 그 순서로 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대학교까지 같이 갔던 친구들이 보낸 시간은 제일 많겠죠. 어찌됐든 이제 거의 20몇 년이 30몇 년이 넘어갔으니까 그 친구들 만나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그 제일 많이 이제 접하는 사람들은 같이 영화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좀 제일 많이 만나고 뭐 봤다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든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뭐 근본적으로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여태까지 사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하지요. 예. 조금 늦게나마 이제 원했던 그러니까 가장 원했던 파트를 하게 되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제가 좀 어찌됐든 굉장히 늦은 나이에 스타트를 했잖아요. 요쪽 이제 디렉팅 연출이라는 쪽은 굉장히 늦은 나이로 스타트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더 반갑겠죠. 이 친구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 중추지만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은퇴를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는 5년, 이제 길게는 한 10년 후 안에는 다 은퇴를 해야 되니까 남들 은퇴하는 시기 때 이제 너는 어찌됐든 새로운 군을 찾아서 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좀 그래도 한 10여 년간 일을 할 수 있으니 뭐 우리 어쨌든 얘기거리를 충분히 만들어줘서 고맙다 뭐 그런 정도의 응원 정도입니다. 평소에 친구분들 만날 때는 뭐 어떤 데서 만나세요? 지금 이제 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잡이 있으니까 뭐 직장이 저쪽이다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뭐 아무래도 그 권역 쪽에서 만나서 일을 하지. 실제로 되게 예의가 있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되게 깍듯하게 존댓말 하시고 배우분들한테도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시점에 만나느냐가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만났느냐 대학교 때 만났느냐 사회에 나가서 다를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만난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서로 다 경어체를 많이 쓰니까 같이 쓰는 교육이고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뭐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주로 썼던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하겠죠. 알쓸신잡에 출연하실 생각은 없어요. 워낙 다양한데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스 신잡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야 이제 그 프로라는 게 구성이 될 텐데 저는 사실 기본 캐릭터는 좀 과묵한 캐릭터라 저는 나가면 이제 그 프로가 몹시 안 되겠지요. 공통의 화두가 생기고 이제 화두를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약간 토론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사적인 자리나 이런 데 가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 어찌됐든 공통의 화두가 생겼을 때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여서 글쎄요 이제 수다의 양과 질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요. 와. 물 약하게 끓일게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근데 보니까 의문이 풀리네요. 드세요. 어떤 의문을 가지셨는데? 닭갈비가 8,900원이고 치킨 떡볶이가 뭐 17,000원, 21,000원 해서 닭갈비가 더 비싸야 될 텐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아예 이제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치킨 요리하고 떡볶이를 같이 주시는 거군요. 괜찮아요? 떡볶이가 그냥 소스고 그냥 치킨은 치킨입니다. 그 실제로 산업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생기신 거예요? 방송 쪽 일을 하다가 영화 쪽으로 옮겨갔을 때 아직은 뭐 영화가 이렇게 산업적 토대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이제 한 번씩은 돌아봤던 거죠. 이쪽도 이쪽 파트도 약하고 이쪽 파트도 아직 세팅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기술 파트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그러니까 펀드도 만들고 심사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산업적 토대가 우리가 아직은 없구나 취약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 음악도 자주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뭐 라디오 PD였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음악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라디오 PD 같은 사람이 되면 이제 취향이 없어져야 되죠.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본인의 취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청취자나 관객분들한테 오히려 저 불편함을 끼치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쪽을 직업을 갖는다는 건 취향을 없애는 일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약간 의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어찌됐든 세상이 좋아하는 가수나 아티스트가 나오면 왜 세상은 이 가수나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지? 왜 이 콘텐츠를 좋아하지? 라는 걸 좀 납득할 때까지 좀 듣고 하는 면들이 좀 있어서 무슨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제일 맞을 것 같으신지. 뭐 콘텐츠 산업 아닐까 싶어요. 한류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해외에서 봤을 때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5천만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이 사실은 시장 규모에 비해선 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인위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으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언젠간 수축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도 언젠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어찌됐든 이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쪽이 어떻게 같이 동반 성장할 건가 뭐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이 좀 제일 많고 제가 아마 가장 글쎄요 많이 좀 기여하고 싶은 파트도 요 융합 파트에서 어떻게 콘텐츠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콘텐츠가 산업으로서 좀 기반을 잡을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걸그룹이나 아이돌 노래 많이 듣죠. 이번 안 그래도 영화에서도 삐딱하게 나와서 사탕 발림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나 혼자 남과 북의 거리감을 좀 표현했을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80년대 가요나 90년대 가요만 하더라도 북에 갔을 때 뭐 그렇게 저하감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21세기 들어서부터 이게 간극이 좀 더 멀어졌을 거고 이제 딱 들었을 때 좀 이거 다른데? 라는 느낌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였고 그러면 이제 아이돌 음악이 이제 제일 적합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참 남북 교류가 있었을 때는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를 북한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심하게 잡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지지만 뭐 봐주지 뭐 하고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남북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이 잡듯이 자꾸 잡고 이제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못 보고 어린 친구들 중심에서는 한류가 80년대 일본 문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이제 간극을 좀 보여주려고 내러티브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남과 북의 두 동갑내기 친구가 딱 봤을 때 한쪽은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면 주류 음악이니까, 한 명은 이런 게 음악이야? 라고 놀랄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삐딱하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두 주인공을 하필이면 똑같은 이름의 동갑으로 설정을 하셨나요? 왕이 공에 들어가기 싫을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그걸 어찌하겠어. 궁 싫어. 서울에 덜 뚱뚱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 이름이 뭐게? 아, 기딴 동네도 있어? 반포동. 뭐 같은 민족이다라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커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좀 싱크시킨 거죠. I used to rule the world. She used to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사실 한 사람이 한 직장에 있으면서 그 직장을 박차하고 나가서 또 다른 일을 도전하고 다른 일을 도전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을 바꿨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더라도 직업을 바꿨다기보단 뭐 공중파 방송국이나 다른 쪽에서 영화 산업 같은 거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영화 산업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같이 했던 것도 그냥 이제 광범위한 이제 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산업적으로 계속 커왔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영속성인 거죠. 네. 어쨌든 영화 산업도 그렇고 다른 콘텐츠 산업도 커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봤을 때 영속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 어쨌든 인력의 수급 문제도 있고 이런 파트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런 걱정들을 얘기를 하죠. 어떤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스타가 나오고 뭘 하면 이제 인력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질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길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산업화가 안 됐다는 게 뭐냐면 들어오는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도 지금 확실하게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사실상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콘텐츠 산업이 좀 커가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한국이 IMF를 한번 겪고 나서 직장이라는 게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정규직조차도 40대, 50대 때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조차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가정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IMF 때 저희가 최소한 200만 명, 50만 가구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은퇴가 언제 내가 은퇴할지 모르는 정규직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책임지기가 조금 난감해 드니까 지금 예전보다 이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콘텐츠 업계 전체가 좀 더 산업화가 돼서, 산업화가 된다는 의미는 양질의 이제 인력들이 들어와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실업 문제가 심각한 때는. 그래서 콘텐츠 산업이 좀 활발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직종에 들어오시고 충분한 돈을 버셔서 가정을 꾸리시고, 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회를 돌리는 그 기본 구성인 가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영화 연출자로서 기회를 계속 준다면, 뭐 저희 영화 쪽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은 이제 사실상 두 번 기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흥행 실패한다면 저는 아마 바로 그 작품 이제 은퇴작이 되겠지만, 만약에 어쨌든 계속 기회가 준다면 이제 영화
극장용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 거지만 또 이 극장용 영화를 어찌됐든 꼭 극장에 와서 보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보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시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뭐 다시 오히려 큰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게. 근데 이제 그냥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확실히 좁은 건 맞아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지금 이제 베이스에서 이 콘텐츠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게 녹록진 않으니까 다시 고민은 이제 또 어떻게 우리 콘텐츠를 좀 더 글로벌화 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지금 국내 시장만큼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콘텐츠를 보고 지불하고 또 그 돈이 다시 창작자한테 돌아가서 이게 또 이제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또 어떻게 만드냐 이런 고민도 좀 계속해서 하면서 뭐 어쨌든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제가 뭐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또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